혹독하게 막 당했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정말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조선 총독부니까 조선 총독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럼 우리가 조선 총독은 몇 명이나 하나? 그래서 저부터도 보니까 조선 총독이 몇 명이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30년 이상을 한국사를 한다고 그걸 평생 학생들 등쳐서 밥 먹고 산 사람이 맨 그냥 그리고 꼴핏하고 말 안 되면은 항일운동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크게 반성을 하고 일본을 다시 한번 쭉 다녀와서 여기서 조사를 해서 그 책을 쓴 게 나의 일본 여행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또 이 근대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오늘 60만 세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성남이 그 당시 60만 세 운동도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60만 세 운동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히 생각해야 되냐면 그때 여기 아주 직접적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가 세가지고 처음에는 공산당하고 진보 사학자들하고 진보 집단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정보가 세요. 그래가지고 다 차단되고 나서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거는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 학생들도 멀리서 온 것도 아니고 바로 도남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창덕궁. 왜냐면 그날이 뭐냐면 순조 있잖아요. 융희 이제 황제, 광무 황제, 융희 황제 인산날이에요. 인산날. 그러니까 초상 나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을 하면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그때 그를 때려 뿌리고 거기에서 이걸 가지고 민족운동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었는데 새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철저히 공세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학교가 무슨 학교냐면 그 앞에 있는 지금 이제 현대 본사 들어왔죠. 거기 그때 무슨 학교가 있었죠? 휘문. 네, 휘문 학교 있었어요. 그 휘문 학교가 그 전에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 많이 바뀌고 우리 근대사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너무 평범하게 알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모르는 게 많아요. 거기가 경우궁이에요. 경우궁.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84년 연도는 잘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1884 같은 건 기억을 해두셔야죠. 갑신정변이 거기서 있었어요. 바로 그 경우궁 옆에가 뭐가 있어요? 창덕궁이 있잖아요. 그죠? 창덕궁에서 고종을 모셔다가 그쪽에다 놓고 3일 동안, 그래서 3일 찬하라고 그러죠. 거기가 원래가 경우궁 터에 그 다음에 민영이라고 하는 이제 민시척수인 사람이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휘문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휘문이잖아, 그지? 그 설립자가 민영휘야. 그리고 민씨 저 겉벌대인가? 근데 민영화는 잘 아시죠? 민영화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같은 민영자 돌림이 이제 뒷자가 휘야. 그래서 휘문학교가 됐어. 처음에는 광성학교였는데 나중에 그 인수 받아서 휘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봉사가 되고 중앙학교가 있잖아요, 저 위에. 중앙학교 애들이 쫄쫄쫄쫄 내려가서 중앙학교 애들이 제일 많이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학교 아시죠? 네, 중동학교 지금은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 좀 오고 배제학과 그 다음에 이제 연희전문이 이런 데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아니 중심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6월달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는 민족적, 국민적 캠페인이 뭐죠? 6월 항쟁이지. 그죠? 민주화가 되면서 6월 항쟁이 크게 나오면서부터 언제부턴가 60만 세 운동 같은 게 살살살 죽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1920년, 30년대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여기에서 거의 그런 집단적인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1919년까지 이제 그 무연정치하고 그 다음에 회유정책을 하잖아. 그죠?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서 그때 일본인들이 와가지고서 신문사도 막 내주고 굉장히 선심정책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60만세 운동도 생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일제하에 3대 이 국내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게 3개가 있죠. 이게 뭐죠? 3.1운동, 60만세, 광주에 광주 그죠? 근데 광주도 의외로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지역적인 거로 얘기해버리고 마는데 그 당시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기 뭐 의주 그다음에 함경도까지 전국에 있는 그 학교들이 몇 달을 두고 계속해서 반일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일본의 그 정책이 바뀌고 이제 그때부터 내전 이슈가 확 강해지면서 별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의가 다 해외로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해외에서 무장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공산당하고 합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본에 있어서 반제국주의 일본 단체들도 있고 그런 단체들 또 아니면 이제 또 그때 뭐 미국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러시아 쪽에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러면서부터 해외 투쟁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꼭도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냥 원래 뭐 제 본바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족운동을 그냥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 그 일본 여행 그게 끝나고 나서 뭐 어차피 뭐 이 순서대로 오면 뭐 강의할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일본 여행 그걸 보더니 우리나라에 보면 순국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나옵니다. 순국. 순국은 뭐냐면 이제 순자가 무슨 순자인지 아시죠? 순. 한자로 우리가 뭐 아우 저 사람 순국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순자가 이제 앞에 이제 이제 죽을 사자 그 변을 써서 그다음에 순간 순자 그래서 이제 그 목숨을 바쳐 죽는다는 뜻에서 이제 그 순자거든요. 그 순국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일제 그 총독들 있잖아. 총독들에 대한 이야기와 총독들의 이제 일본 출생지. 그래서 제가 일본 출생지를 다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출생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본 지위 그리고 여기에 와서 했던 식민 통치 정책 그리고 이제 식민 통치 정책 하에서의 우리 조선인들의 이제 저항 운동 이런 걸 이제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 1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쓰려고 하니까 여행 갔을 때는 그냥 슬렁슬렁 다녔는데 그걸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글로 써달라고 하니까 영한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걸 내가 12번 쓰려고 한 번 쓰면 20만 원을 줘요. 30년 써주면. 그런데 제가 4번을 일본을 갔습니다. 4번을. 왜냐면 한 번 가가지고 다 그렇게 아마 돈을 아마 한 번에 20만 원 받잖아요. 한 번 가면 제가 못 가도 5일을 가게 되면 4번을 가면 한 번은 100만 원 이상 쓰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정도는. 아무리 내가 5만 원짜리 싸우려 제일 싼 데서 사고 한다고 해도 굶을 수는 없으니까 몇 끼는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이왕 당기는 그러면 일본에서 그러면은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일본에 와서 죽은 순국을 한 우리 조선인은 얼마나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나.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4번을 갔다 왔는데 그 절반이 어디를 갔다 왔겠어요? 우리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서 죽었다. 죽은 데만 가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형무소만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제 때부터 있었던 그 형무소를 제가 다녔어요. 그리고 작년에 연재가 끝났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작년에 이제 11월 달인가 그때 올해건 하면서 올해 1년만 더 써달래. 그래서 올해 뭘 써야 되는데 작년에 당신 갔던 거기에서 순국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게 올해 또 그 돈 조금밖에 못 주니까 올해 또 가라는 말을 못 하겠고 작년에 가서 찍은 거 그것만 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올해 1년만 그냥 써라. 그래서 이제 현재 4번을 썼어요. 4번을.
올해가 4월달이니까 오늘 집에 가면 5번째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하고 예전에 했던 그 조선 독립운동 이거에다가 여기 60만 나서는 간단히 얘기를 하고 강의를 오늘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개략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는 제가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면 올해가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올해 1월달에 처음에 해외 순국자로 내가 생각했던 분이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비슷할지 몰라요.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굶어 죽은 사람 있죠. 굶어 죽으신 분. 누구죠? 대마도 가서 굶어 죽으신 분. 최경규. 그래서 작년에 대마도를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서 거기서 찍은 사진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올해 1월달에 싣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실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도 제일 그 장렬한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 그 중국에서 폭탄 던지고 돌아가신 분 있죠? 누구죠? 네. 그 윤봉길 의사도 그게 1932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대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대부분 집단 행동은 일제에 의해서 굉장히 차단이 되면서 대부분 무정부주의 운동을 해요. 무정부주의 운동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민족이나 국가보다도 개인의 그거에 맞춰서 공산당은 집단으로 국적이 없이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고 무정부주의자들은 이 집단조차 싫은 거야. 이것들도 자기들의 집단 이익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하고 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맞아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일본에서 왜 안중근사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전이지만 무정부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테러리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중근사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대한 그 정부의 의군 중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일본도 이제 그 공공군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데서 많이 이렇게 빼고 폭도라고 하는 말을 뺐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20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 야스쿠니 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유치관이라고 하는 저기 있거든요.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전쟁박물관. 거기에 가면 안중근을 뭐라고 했냐면 폭도라고 했어요. 폭도, 테러리스트.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는 예전에 굉장히 큰 항구였는데 요새는 조그매졌어. 요새는 뭐 비행기 생기고 그러니까 안 가니까 예전에 이제 배들이 다녔던 컸는데 하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기. 일본의 하기시, 야마구치 저쪽 시모노세케 가까운 데. 거기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에서 성장을 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토 히로부미 영웅화를 시켜놨거든. 동상도 있고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 이제 출생은 거기서 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양자로 와가지고. 근데 거기도 보면 예전에는 거기를 제가 언제 왔더라 맨 처음에 꽤 돼요. 근데 그때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폭도 테러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저번에 작년에 갔을 때는 거기에 또 조선인 민족주의자 꼭 민족주의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거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를 했죠.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어디서 던지죠? 중국에서 던지죠. 상하이. 예, 상하이에서 던지잖아요. 근데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위승. 네? 위승 가문이. 그건 안중근. 안중근 의사가 이제 뒷순이고 윤봉길 의사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만 알죠. 폭탄 던진 것만. 거기서 잡혀가지고 어디를 끌고 오냐면 오사카에서 끌고 와요. 오사카. 그래서 오사카 성에 있는 거기 그 당시에 오사카에서 구사단인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헌병대 이제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에서 며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가나자와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요. 가나자와 금택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금택이라는 곳을 끌고 가서 거기 그 가나자와 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가요. 거기 그 성에 있는 화장실이 예전에는 거기 있는 그 오사카 사단의 분대가 저기 일개 그 파견대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감옥소가 하루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갔더니 거기가 자위대로 쓰고 있더라고. 자위대.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사진도 못 찍고, 근데 거기에 하루 계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끌려가서 뒤에 그 노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새벽에 청사시켜. 청사시킨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아셨죠? 어디서 돌아가신다고요? 가나자와. 가나자와.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서 폭탄을 던졌으면 그 자리에서 중국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끌고 와서, 그래서 가나자와에서 죽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디에다 묻어놓냐면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냥 이런 이렇게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이제 함부로 이렇게 묻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70년인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0년대 들어와서인가 한 박정희 때인 것 같아. 박정희 때 아마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돌멩이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가보면 우리나라 신문에 나기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없는 것보다 나은데, 거기가 일반 공동묘지예요. 가나자와 시가 있는 데가 이시카와 현이라는 데인데, 이시카와 현립 공동묘지야. 근데 이제 개들 묘지 우리 마무리처럼 일본이나 유럽 묘지 개념은 좀 다르죠, 그죠? 거기 개들 맨 놀러 다니고 그러고 있잖아. 우리 마무리처럼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개들이 죽음이라는 걸 항상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빗겨난 데다가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가 쓴 게 윤봉길 의사걸 썼고, 그리고 이제 그걸 1월 달에 써주니까 2월 달까지. 그래서 1월 말에 유럽을 갈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유럽을 가서 이제 1월 말에 가서 2월 초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2월 10일 날 비행기를 타고 난 2월 12일 날 서울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10일 날 타면 11일 날 오게 돼 있잖아. 그런데 2월 10일 날 비행기가 만석이야. 근데 제 비행기 표는 제 둘째 사이가 대한항공에 있어가지고 공짜로 타는데, 공짜는 아니고 그거 한 50만 원 내야 돼요. 유류할증료하고 세금을. 근데 우리 표는 어떤 거냐면 일반 이렇게 파는 표가 다 팔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일찍 예약을 해도 그거를 못 타. 대한항공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알겠다. 그럼 그 다음날 건 있느냐 그랬더니 2월 그 다음날 것도 없대. 그럼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암스테르담에서 가는 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파리에서부터 암스테르담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길에 그러면 암스테르담이 좋은데, 암스테르담 가서 그래서 내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빼줄 수가 없지 않아? 뭘 빼낼 수가 없겠어요? 네덜란드에 가면 헤이그 특사를 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무슨 좋은 미술관이 다 때려치고 이틀 있었는데 헤이그를 갔어요. 그래서 헤이그를 가서 이제 거기 헤이그 이준 열사가 묵었던 그 호텔, 조그만 호텔이더라고. 그걸 이제 우리 한국인 부부가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정말 소중스럽게 잘 해놔서 거기 가서 이제 보고, 시간이 없어서 이준 열사를 처음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모셨던 초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쪽으로 우리 4.19 쪽으로 뭔가 저쪽으로 모셔와가지고 지금은 거기 이제 돌만 세워놨다는데 못 가봤어. 그래서 못 가보고 그냥 기념관만 보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4억짜리까지 쓴 거고 이제 오늘 가서 내일까지 이제 제가 마감을 해서 이제 보낼 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일본 안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 그 일본 안 가보신 분 별로 없죠, 그죠? 동경을 한 번쯤 다 가보셨죠? 그 동경 가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요? 다 좋아. 일본이 우리나라서 그 일본에 대해서 일본 놈들 때려주기로 해서 다들 일본 가면은 그 남아비교에다가 우동 하나 먹고선 입 쫙 벌어지고 다 그러는 거 알고 또 저녁에는 스시집에 가서 일본식 적당히 이렇게 딱 배워가지고 한 잔 먹으면 무슨 죄 있어, 그죠? 예전에 근데 도쿄에 가면 진짜 볼 거 많아요. 진짜 볼 거 많죠, 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도시 규모도 크고. 근데 거기에 이제 가면 거기 황거라고 그래서 천황 사는 데 있죠. 그죠? 그 일대가 우리 동료 투사들이 거기서 폭탄을 막 많이 던져서 그 근처에 있는 이치가야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감옥이 아니고 어린이 공원이 됐어요. 없어졌어. 다른 데를 바깥 치과 있는 그쪽에서 뺐어.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작년에 2번을 갔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본인이 보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우리가 한번 올해가 이제 60만세 100주년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그죠? 1926년이니까 그리고 6월 10일 이런 순종이 이제 사망하고 그날 인산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임금이 이제 죽어서 상해 나가는 날을 인산날 이랬다는 거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걸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 있잖아. 사진을 보면서 서로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면은 기분부터 별로 좋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라고 저는 일제 시대라고 이제 공부를 배웠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바꿔서 저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되게 교과서가 독립운동 그리고 항일 무장운동에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이제 그 밖에 우리 한 반도 내에서의 이제 독립운동도 많은 이제 그 페이지를 이제 할애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또 무장운동만 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 점진적인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 예를 들면 요새 그런 분들이 요새는 보훈부에서도 표창을 많이 받아요. 누구냐면 여자분들이 이제 왜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 친정이나 이런 데서 돈을 이제 악랄하게 뜯어다가 악랄하다고 그래야 되나? 임시정부에 갖다 바치고. 왜냐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죠?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돈을 제가 방금 얘기한 사람이 없으면 못 싸우죠.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편이 있어야지. 두 번째가 뭐예요? 총이 있어야죠. 그래도 이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세 번째가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가 없이 사람이 먹고 살면서 자기를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기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예전부터 방어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기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근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거기서 폭탄 던지는 사람,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 뭐 우성김 씨 집안에 가면은 그 서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가 이런 분은 장날만 되면 맨날 가가지고서 그 저 술만 처먹고 이제 여기서 처먹는다는 거 나중에 들어보면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술만 막 먹고 뭐 그냥 도박만 하고 말이야.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냐면 돈도 막 다 잃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임시정부로 흘러 들어가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여성들이 와가지고선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안희재 선생 같은 분은 이제 저쪽 창원 쪽이든가 마산 쪽이든가 하여튼 저쪽 경남 쪽에서 크게 이제 상해를 하지. 일제시대 때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상업도 그런 걸 해서 이제 얻은 돈, 그런 돈을 어디에다가 이제 갖다 냈냐. 그걸 이제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제 대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독립운동에 대한 것도 많이 넓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클 때,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로 독립운동이 뭐면 우리나라 역사 가리킬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참 측은해. 그 없는 일본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네 역사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큰 동양사 안에다가 조선사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나중에 조선사가 없어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만주하고 조선 역사를 합쳐버려. 그럼 그게 뭐죠? 그 역사가 만선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만선사. 요즘에 만선사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잘못하면 막 만선사 하면 우리가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 우리 정체성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조선이 만주에서부터 있으면 참 좋지, 그죠? 근데 현재 역사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과거에 황금 많았으면 뭐 할 거야? 그거 내가 찾아갈 거야? 근데 요새 자꾸만 그 만선사. 그래서 그걸 저는 그분들을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단곡이라는 거 여러분들 요새 모르시는 분 없죠? 삼국유사보다 아마 더 많이 논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여기서 위서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우리 만선사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돼요. 그걸 잘못하면 삼국유사 앞에 고조선 나오잖아요. 고조선도 우리가 그것을 만주까지 확대해 볼 수도 있고 또 고고학자들이 있잖아. 고고학자들이 잘못하면 만선사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이 물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민족이나 이렇게 얼굴이 없잖아. 편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전쟁 기간 중에서도 그 철조망 놔둬서 물건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만주에서 개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얘기는 내가 왜 했냐면 일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조선사라고 하는 거 시체를 흐려버리는 거지. 만선으로 남겨버리면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방이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고 거기에서 독립된 한국사를 새로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없는 족보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구서부터 해야 돼? 그 전까지는 다 아마테라스라고 그래가지고선 일본의 이제 천조 아마테라스 옥감이라고 일본 천황에다가 맞춰놓은 거기서 조선사를 갑자기 독립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족보를 만들어야 되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해서 남겨갑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뭘 간단간단 넘어갈 텐데 독립운동 60만 세 운동, 그러니까 1919년에서 1929년까지 3.1운동하고 60만 세 운동 날짜가 들어가 있는데 광주학생 독립운동 날짜가 없으니까 이제 11월 29일이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학생도 예전에 광주 학생 사건 이렇게 이제 많이 불렀는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 일고 있잖아. 광주 일고 나오신 분 계세요? 광주 일고는 아시죠? 요즘에는 광주 일고가 야구 잘하는 학교로 알죠? 선동열 나온 학교, 그지? 근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광주 일고가 아주 그 요즘에 예전에는 야구 안 하던 학교들이 뭐 경북고등학교, 경남 이런 데가 다 요즘 야구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그 사람 거기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인재 거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근데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광주 학생 사건이 아니고 광주 학생 독립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운동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면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 비석엔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뭐 나머지는 이제 요새 유튜브나 그 인터넷 보면 아주 뭐 제가 아는 거는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예전에 역사 선생들이 뭐 해먹고 살았냐면 특히 한국 사는 사람들 얄팍한 진짜 얄팍해요. 한문 지식 있잖아. 그래가지고 얄팍한 한문 지식하고 그다음에 그 사전 있잖아요. 사전 몇 개에서 이렇게 이제 베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요즘에 여기를 툭 치거나 아니면 왕조실록 같은 거 요즘 뭐가 돼 있냐면 전부 이거 타자로 해가지고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직 할 줄 몰라요. 챗GPT라고 그러나 이름도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 탁 올려놓으면 한 8, 90% 번역이 아주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살펴보세요. 그러면 3.1 독립운동하면 나무위키 같은 것도 예전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확도가 거의 90몇 프로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박주까지 들어가가지고서 나무위키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제가 거기 학교에 대학에 있을 때 말년에는 애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왜 당하냐면 야 여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교수들에게 뭐 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15명, 17명 그 숫자 가지고 17명이 이런 애들이 교수님 그게 다른 데는 18명이거든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제가. 지금 자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10여 명이 할수있는데 느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누구누구 교수님 그 사람은 거기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 그럼 누구누구 등이 자꾸 이제 그전까지는 교수가 폼내려면 뭐라고 이건 말이야 무슨 뭐 글자가 이거는 뭐 무슨 자인데 이게 그런 거 가지고 하다 요새는 그런 짓 했다가 역사 선생님들 크게 혼납니다. 혼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중에서도 3.1운동이 왜 일어났죠? 이때는 이제 헌병경찰, 조선교육령, 그리고 이제 지식인 탄압 이런 것들, 백오인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전에 제가 갖고 드린 책 나의 일본여행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아실 텐데 3.1운동이 이제 3.1 뭐 여기는 운동이라고 했지만 이건 뭐 누구는 3.1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부르는 이름은 근데 이때가 제가 아마 나의 일본 여행에서 가장 악랄하게 써놓은 사람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사람인데 들어보셨어요? 하세가와? 일본 총독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일본 총독이 몇 명 있었어요? 일제강점기는 무지하게 나쁜 시대죠. 우리 역사에서 제일 나쁜 시대죠. 그죠? 그때 누가 우리나라를 잡아먹었어요? 일본이 잡아먹었죠. 그죠? 근데 잡아먹은 놈 제 원흉이 누구예요? 맨 꼭대기. 청독이죠? 청독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인 건 다 아시죠? 36년이라는 건. 저도 몰랐다니까요. 학교 그만두기 2년 전까지 몰랐어요. 학생들하고 싸우다가 일본 놈이 나쁘냐 친일파가 나쁘냐 싸우다가
여러분들은 일본 놈들하고 친일파하고 누가 더 나빠요? 왜 친일파가 나쁘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맞아요. 나 우리 학생들하고 나는 야, 뭐 그래도 뭐 직접 우리 것도 뺏어가는 일본 놈이 나쁘잖아.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등쳐먹은 놈이 나쁘죠. 그래, 니네 옳다. 그리고서 이제 애들한테 그 책 앞에도 썼는데 애들이 이제 근데 총독에 몇 명이나 있었냐?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때 그게 2014년이에요. 2016년에 그만뒀는데 2014년까지 제가 우리나라 총독에 몇 명인지 몰랐어. 난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 그것도 몰라? 그리고 애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그 숙제 막 다음 시간까지 해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가서 일주일 동안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공부하는데 아니 그 신경 익혀지던 그 일본 애들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이 입에 안 붙어 그렇게. 안 돼. 근데 전부에서 8명 있었어요. 총독이. 근데 어떤 분들은 이토 히로부미도 막 총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이 아니고 통감. 그러니까 1905년에 우리가 이제 을산 늑약이라 하잖아. 그리고 나서 통감부가 생겨요. 그리고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총독은 몇 명이냐면 8명이고 한 명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2번을 해요. 2번. 그래서 9대 8명이야. 9대 8명. 그래서 요거가 이제 왜 그 나오느냐. 이때가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이 사람은 2대 총독을 하는데 이게 무단 정치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군 대장 출신인데 을사조약 때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어디에 가냐면 중명전에서 을사조약을 갈 때 한규설 참정대신이 나오니까 못 나오게 칼 뽑아둔 놈이야. 그리고 조선 그 주차군 대포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조선호텔 아시죠? 조선호텔에 가면 그 옆에 그 오래된 건물 있죠? 황궁이라고 해가지고 네? 황구단. 지금 이제 황구단은 없어졌어요. 그 자체가 황구단인데 원래 황구단은 저기 천자 이게 중국하고 똑같은 대등한 거. 그래서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그걸 만들면서 환구단을 만들어요. 그게 천단이야. 그래서 그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건 황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의 토속신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그 왕실에 이제 선조들의 일부를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황궁은 이제 제후 거고 천구단은 황제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거를 없앴어. 근데 그 당시에는 황구단이 있었지 그때.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황구단이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 조선 호텔 있잖아요. 네, 프라자 호텔. 아니 프라자 호텔 말고 그 뒤에 바로 황궁 그 건물하고 붙어 있잖아. 네. 그거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고 프라자 호텔은 그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황제를 상징하는 그 원무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인들이 자기네 철도 공무원들 그 철도 호텔을 지어놔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서 호텔 자리가 돼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 하세가와라는 놈이 뭘 했냐면은 저걸 야포를 놓고 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어때요? 덕수궁 딱 이렇게 조준하면 딱이지. 거기에 놓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다가 이제 군대 풀어놓고 다 대금 작품하고 그리고서 이제 을사조약 때 강압을 한 놈이 2차 그러니까 2번째 총독으로 와가지고 무단 정치를 하는 거야. 헌병경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터진 게 결국은 이제 3.1 독립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그 앞에 그 지금 소공동 있죠. 소공동 명칭이
하세가와 초야. 그러니까 우리 율곡로처럼 그 하세가와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거는 하세가와 거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국립도서관이 있죠. 국립도서관이 예전에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서공동에 지금 조선호텔 길 건너서 국립도서관이 그게 하세가와 별장이었어요. 거기에 대면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사하고는 굉장히 근데 별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죠, 그죠?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부 이제 독립운동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 나가면 거기가 명동이잖아요. 그 명동에 당시에 조선인들이 다녔나요? 아니면 일본인들이 살았나요? 거기에는 조선인들이 한복 입고 가기가 좀 쪽팔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뭐냐면 생활 수준이 달라. 일본인들이 거기에서는 그 근대식 건물 그 빨간 벽돌 건물에다가 3층, 5층짜리들 쭉 지금 그러니까 그 신세계 백화점 있죠? 그게 미츠코시 백화점이야. 일본의 그 3대 백화점 재벌 중에 하나 미츠코시 백화점이고 그리고 지금 롯데호텔에 있는 예전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죠. 그게 일본의 그 조지야 백화점. 조지야. 그리고 그 일대는 다 그게 일본인들 타운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어느 도시나 가면 그 중심 거리가 뭐죠? 중심 거리가 다 똑같이 있어. 혼마치. 혼마치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번정이라고 했어. 번정. 번정통 뭐 번정. 혼마치 도리를 우리말로 하면 번정통이 돼요. 그래서 서울의 번정이 어디냐? 충무로입니다. 충무로 있죠? 충무로가 그 당시 서울의 중심거리고 그 밑에 명동이 있잖아요. 지금은 명동이라 하죠. 그 당시에는 이 명동 이름이 명동이 아니라 뭐였겠어요? 일본 애들이 근대에 들면서 제일 잘했다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 유신이잖아. 유신. 무슨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를 우리 한자로 쓰면 뭐예요? 명치잖아. 명동이 일제시대 때 명치정이야. 메이지 맞지야. 그러니까 하세가와 초를 나와서 길 건너면 뭐가 돼요? 메이지 맞지가 되는 거야. 그 일대 이름들이 전부 일본식 이름인데 그거 제가 한번 요새 그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학자들이. 그리고 그 위로 쭉 남산 쪽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30 몇 개가 되더구만. 또 이제 요새 어떤 여자 학자가 논문을 썼던데 책을 냈어. 경성신사라고 해서 거기에 일본인들 신사가 쫙 깔려 있어. 그리고 그 쭉 따라서 올라가면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남산 있죠. 남산도서관 있는데 거기 계산 지금은 그 계단이 있나 모르겠는데 가본 지 오래. 예전에 남산도서관 가려면 쭉 계단이 있었잖아. 그 꼭대기 딱 올라가면 거기에 조선 신궁이 있는 거야. 응? 이게 일본에서 최고의 그 당연히 신으로 하는 그 신이 조선에서 최고의 신궁인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토속 신앙의 이제 대상이었던 궁무당, 무당 중에 이제 왕초무당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궁무당은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조선 신궁을 올려다 놓고 매일같이 거기를 향해서 덴노에카 반자이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아침이면 그거하고 한국 이제 선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집을 맞춰가지고 지어놓은 게 조선 총독부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어를 살린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을 지었잖아. 광화문을 세웠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예. 근데 그 광화문을 그래서 어디하고 일직선으로 했냐면 조선 총독부하고 일직선으로 맞췄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하고 맞춘 게 돼요?
신사고 맞춘 게 된 거야, 신궁으로. 그래서 그또 촉새 같은 유홍준 씨가 응? 영케 또 그걸 알아가지고 허물었잖아 그거. 조선 신궁 쪽으로 그게 돼 있다 이거야. 원래 경복궁은 거기에서 몇 도? 17도인가 몇 도인가가 어디냐면 남산 국무당 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정남방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얘들은 조선 신궁을 바라본 거야. 그래서 그것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일제시대가 그런 통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식을 좀 해줘야 돼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60만세 운동. 이거는 이제 1926년 6월 10일 융희 황제. 제가 일부러 융희 황제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뒤가 계속해서 이런 건데, 시간이 됐으니까 10분간을 쉬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60만 운동은 기본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26년 60만세 운동은 융희 황제가 이제 돌아가신 그 이제 인산날이 계기가 됐다. 이때 이제 조선 공산당,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천도교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전선을 해서 3.1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2의 이제 만세 운동으로 이제 크게 이걸 한번 이제 해보려고 했어요. 3.1운동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건 고종인산 날이잖아요. 그죠? 고종이 이제 상해 나가는 날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종에 상해 나가는 날을 그러니까 또 하니까 일제도 이건 이놈들 뭐 일은 있을 것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밀고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사를 앞두고 일제에게 이제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서 크게 이제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일제에 이제 반대를 해서 이제 만세 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산 행렬과 합세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일제가 상당히 그 사전에 이제 잘 이제 통제를 하고 봉쇄를 해서 서기의 기대 한반의 목적을 이제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60만세 운동은 이제 3.1운동 이래 그래서 주권 회복을 바라던 우리 정신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27년 신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전까지 이제 공산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이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간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것들이 우리에게 뭐 필요가 있냐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해보자.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뭐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이제 성과는 얻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또 무엇보다 재밌는 건 또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이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도 그 뭐 어떤 우리들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계기가 되는 운동이라면 뭐가 더 성과가 있고 성과가 적고 또 뭐가 더 크고 뭐가 의미가 더 있고 더 적고 이런 것보다도 다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과거 민주화 운동 또는 5.18 이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막 겹쳐지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당시로서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한 학생들의 운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때 이 사람들은 겁나는 짓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1929년이면 이제 이때부터 일제 사상 이 탄압이 이제 들어가서 그때 이제 국국어 그러니까 국국어라고 해서 일본어 쓰게 하고 조선어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도 일본 역사도 다 바꿔 쓰고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뭐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 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우고 조선어 가르치고 그러고 이제 뭘 했냐면 이때부터 재밌었던 것이 독서회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독서회 있잖아요. 책만 읽은 사람은 다 이거죠. 약간 좀 방벌인 거야, 방벌. 좋게 얘기하면 의식이 뚜렷하지만 의식이 뚜렷하니까 항상 이거 의식이라는 게 뭐 의식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고 또 그러니까 의식을 잘못 가진 사람들은 이게 맹목적이 돼가지고서 뭐 미친놈처럼 돌아다니지만 제대로 의식을 가진 지식인이라면
이거는 이쪽이 떨구면 항상 중심에서 이쪽을 야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쪽이 떨구면 이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인의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좀 지식인의 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어느 한쪽에 몰려가지고 어느 정치권에서 이걸 해먹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성이나 지성이 없고 지식이 없다는 건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쪽에서 뭐 하면은 또 거기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이쪽으로 하면 그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나라의 원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 서야 76이면 낫살은 처먹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 이것도 저나 누구 비판할 그 처지도 못되는 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났으니까 또 뭐 그냥 이런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지. 잘났으면 뭐 너 자리 한 자리 해봐라 뭐 이러면 나도 저도 알아요. 홀가당 다 벗어 던지고 딱 모르겠다 하고. 근데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주체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그냥 거기에 따르는 이제 사진들. 이게 헌병경찰이라는 게 뭐냐면 경찰. 헌병은 뭐죠? 헌병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을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대죠. 근데 헌병이 경찰이야. 그러니까 이 군인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하세가와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을사제약 때 조선 수첩은 사령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일본의 총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부 이 사람들 군인 출신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에 우리가 군국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자기들이 독일 정부와 나치를 구분하듯이 일본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이 군국주의자들이 있잖아. 군국주의와 일본을 구분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전부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군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굉장한 실력자들이에요. 일본에 들어가서 전부 내각 총리 대신을 거의 다 내각 총리 대신을 다 역임을 해요. 그 사람들이 조선에 오는 거고 천황은 조선에 대해서 거의 독자적인 권한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마치 해방구처럼 자기가 그 식민지 왕이 돼서 행동을 했어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하세가와가 이때 헌병경찰하는 건 뭐예요? 헌병은 곧 하세가와는 민간인으로 이제 그 입장을 바꿔서 총독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 자기 똘마니들이고 부하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를 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뀌어요. 3.1운동으로. 그래서 문화통치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걸 막 허가를 해줘. 그리고 뭘 하느냐? 이때부터 문화정치니까 조선의 지식인들한테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광수나 뭐 이 사람들이 다 잘해주는 거야. 그건 뭐가 됩니까? 우리 편 되라는 거잖아, 우리 편. 예전에 무슨 이렇게 교육 원론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이제 그 나쁜 교육이라는 게 뭐냐? 선생이 자기를 위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거지. 그리고 어떤 비유를 하냐면 수족관에 어항이 있잖아요. 어항에 고기가 많죠. 그 고기를 상어가 키워. 그러면 그 상어가 아주 고기한테 먹을 걸 잘 주는 거야. 상어는 왜 고기한테 먹을 걸 잘 줄까? 지가 먹으려고. 그죠? 어떤 상어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때 이제 친일파 양성들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선일체. 이건 다 잘 아시죠? 아까 말했죠. 만선사라는 것도 만들어서 조선을 없애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내선, 내지는 뭐냐? 내지. 내지가 어디죠? 일본. 선, 조선. 내선 하나다. 그리고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 일본과 조선은 예전부터 핏줄이 하나다. 그런데 이제 요새도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일본 천황가에 백제인의 피가 있다. 그 말은 맞아요.
백제의 그 외가 있잖아. 외가 천왕과의 외가가 예전에 그 백제계에서 온 사람이에요. 간무천왕 쪽에 그 부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왜 싸웁니까? 그 지네들끼리 다 그 이란도 예수를 믿잖아요. 이란도 그죠?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싸우나?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어. 맞아.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담을 믿잖아. 근데 이스라엘도 아담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자기도.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은 같이 믿는 거야. 구약은 신약을 안 믿는 거지. 이쪽에 유대가.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제 창씨계명 일본식 이름으로 막 이름을 바꿔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신민서사는 우리의 맹세.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셨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60년 제가 57년에 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57년에 그때 몇 학년 때까지인가 우리의 맹세 이런 거 우리 저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외우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했죠? 이게 한국신민서사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인화를 시켜갔어요. 여기 이제 고개 숙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조선신궁 올라가는 데입니다. 이 계단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요? 이거 그 남산 도서관 올라가던 계단. 네, 그거 지금 있을 네. 지금도 신부로인가? 예, 지금도 이런 거가 남아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 신라 호텔 있잖아요. 네. 신라 호텔 가면 영빈관이라고 있잖아 거기. 그 앞에 계단이 있잖아. 아, 거기 일제 때 만든 계단이에요. 근데 그 계단이 무슨 계단인지 아세요? 지금 영빈관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토 히로부미 절이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추앙하는 학구분지라고 하는 방문사 있을까? 여러분들 이토 히로부미가 한자로 쓰면 뭐예요? 이등 예, 등등등 예. 그다음에 방문 히로 그다음에 뭐예요? 히로부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계단이 그 학구분지 그 사진이 어디 있는데 얘기가 이렇게까지 내가 오늘 많이 나갈 줄 몰랐네. 막 새는 것 같아. 방문상 그래서 학구분지 이도 히로부미인데 히로부미라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왜 발음 여러 개로 읽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히로 넓다 이렇게 뜻으로 읽었어. 히로부미 근데 이거는 학구분 이거는 운동을 해버리고 이거는 훈독을 한 거야. 이거는 학구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앞에 들어가는 그 신라호텔 들어가는 그 문 있잖아요. 그 한옥문. 근데 그거 나중에 다시 뜯어가지고 다니는데 그 문을 뭘 뜯어다가 그걸 만들었냐면 여기 서대문에 가면 경희궁 있지? 경희궁. 예. 경희궁 문 있잖아. 정문. 그걸 뜯었어. 그래가지고 학구분지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학구분지 거기를 그 본체는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공진회 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경복궁 이런 거 막 해체했잖아. 거기서 남은 목재들을 거기다 썼어. 그리고 그러니까 경복궁 하나 하는데 이거 뭐 절 하나 짓는 것보다 남으니까 나머지는 뭘 했냐? 팔았어. 나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일본에 거기에서 있던 간월댐가 뭔가 하는 거가 가마쿠라의 그 큰 철불 뒤에 간월헌인가? 간월헌인가 보다. 그게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번에 이제 반환을 시켰더라고. 거기 가면 고독구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뒤에 내가 그걸 실어놨었어. 그러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걸 해체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 계단은 학구분지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원래 그럼 학구분지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장충단이 있었어요. 장충단. 지금 장충단은요 거기서 쫓겨내려온 거예요. 거기 장충단이 있어가지고 조선의 충성심이 있는 그 장렬 장자에다가 충성심.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충단에 누구를 모셨냐? 민비 때 민비를 지키려고 끝까지 거기에서 저항을 했던 그 사람 이름이 홍계훈인가? 아니 홍계훈이 임난태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충신들을 모시는 것이 장충단이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뜯어내고 민비를 죽이라고 뒤에서 획책한 놈이 누구예요? 그 이토 히로부미거든. 이토 히로부미가 을미사변 때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내각 총리 대신을 해요. 얘가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보냐면 미우라 예비역 중장을 보내서 죽여.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범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장춘 박사 알죠? 그건 아버지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우장춘 박사 과학 기술이 그렇게 세계적인 진짜 노벨상 감에 근사에 우리가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빨리 없어져서 기술은 기술이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한데 어렵죠. 그냥 내가 그냥 여러분들 복잡하게 합니까? 근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은 그냥 그렇게 보시지 말고 아 여기가 장충단이 있던 거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왔어. 그래.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것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공원으로 만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벚꽃 쫙 일제시대 때 그때 사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사쿠라가 그냥 잔뜩 피고 요새 같은 데는 뭐. 그리고 거기가 워낙은 장충단 같은 게 있고 사람 안 사는 동네였거든. 왜냐면 조선인들은 주로 어디 살았냐면 청계천 북쪽에 살았으니까 왕궁 있으니까 그죠? 북촌 남촌은 안 살았잖아 조선인들이. 그걸 개발하고 들어온 게 일본인들이 들어왔거든. 근데 거기는 전부 일본 애들 그 집들이에요. 그게 사쿠라 맛이에요. 그게 약수동이에요 지금. 장충동 약수동. 거기가 일대가 사쿠라 맛집. 그리고 그 뒤로 쭉 조선 신궁까지 올라갔는데 신사가 노일전쟁 때 뭐 6탄 3용사 막 나오잖아 일본에. 그 노기 신사도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살을 했어요. 그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건 잘 아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조선인들이 여기서 못 견디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부에서는 주로 집단 행동을 못하는 거고 이제 무정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강우규 그 뭐 60 넘은 그냥 그 노인네가 폭탄을 그냥 혼자 던진다거나 아니면 누가 있죠? 명동 을지로에서 명동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나석주라고 하는 분 동상 있죠? 그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동양척치에서 이게 퍽퍽 나와야죠. 이런 공부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맨 그냥 봉오동 전투에서 만주에서 싸운 거 물론 중요하지. 근데 진짜 용기 있으려면 여기서 붙어야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저기 대학로 가보셨죠? 대학로 거기 들어가면 그 동상 또 하나 큰 거 있죠. 누군지 아세요? 김상옥이라는 분이에요. 김상옥. 그 양반은 뭐냐면 종동형 혈사에 이제 독립운동가들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잡범도 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폭발시키고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전에 이제 밀고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혼자서 총 2자리인가 3자를 하고 그리고선 일본은 일개 중도하고 총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자살하고 죽어요. 그게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왜? 천황 싫거든. 자기 정부는 어떻든 그때 그 사람들은 창씨개명 강요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인이잖아요. 그죠? 국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싸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 뭐가 있냐면 전 세계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지 나중에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위조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대만 무정부주의자들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기다 살포를 하자 중국에다가. 그러면 경제가 흔들릴 거 아니냐. 근데 잡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은 공산당 아니면은 무정부주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일제에 충성하거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의 갈 길은 무엇인고. 자,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해외 이주들이 다 떠납니다. 이때는. 하와이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일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거 쌀 이거 이렇게 높이 세웠는지 아시죠? 이 쌀을 이제 이렇게 그 내기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왜 산업 금탑, 은탑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누가 이제 높이 쌓게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녹그릇을 전부 스타를 해서 이걸 뭘 만들죠? 총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철도 건설. 그리고 이제 이 철도 건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일제시대에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 어떻든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용을 당했더라도 그래도 기반시설이 깔린 것은 사실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놈들이 처음부터 모든 목적이 우리를 수탈하기 위한 것이다. 둘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거 언제 이제 이 싸움이 끝나야죠. 이제 일제시대를 이제 좀 바라보는 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법이 없어. 일제시대 때 우리가 기반이 깔린 건 사실이니까. 이 당시에 일본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요. 이때 일본의 그 미쯔비시 같은 거 있잖아. 미쯔비시가 이번에 그 항공모함을 다 만들었고, 여러분들 아시죠? 저 제로센 비행기 같은 거. 그 당시 일제 비행기가 미제 비행기보다 훨씬 더 우수해. 그리고 항공모함도 일본 게 훨씬 더 커. 비록 미드에서 깨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략 전술상 깨지는 거고, 그럴 정도의 공업력이나 자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어디냐면 일본의 회사들이에요. 미쯔비시 제철 같은 거 말이야. 여러분들 군함도 아시죠? 군함도도 그게 미쯔비시가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군함도도 이제 막 우리 영화 보셨어요? 군함도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걸 안 봤는데, 거기 보면 막 총 들고 나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오버를 너무 많이 했어. 가보신 분 계세요? 군함도? 군함도는 가보면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그거를 일본에서 그걸 거기서 석탄을 캐먹었냐면 1970년대까지 석탄을 캐먹었어요. 석탄을. 그 석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가사키를 완전히 그거를 나가사키 그 도시 자체를 그냥 갖다 키워놓은 게 누구냐면 미쯔비시. 그러니까 그 보험 우리 요새 막 삼성전자 가지고 와봐 하잖아요. 당시에 아마 미쯔비시 삼성전자는 지금 저거 반도체 하나 아니야. 돈을 그 공업력이라는 게 왜 미국에 제네럴 모터스 제네럴부터 제조업을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그 이상의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삼성그룹이라고 하면은 비슷할까? 근데 그보다 미쯔비시가 그 당시에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철도가 그런 거예요. 철도. 이 엄청난 철도를 그때 일본이 깔고 이때 뭘 했어요? 수풍이며 이런 거 3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고, 그 다음에 비료 공장이며 몸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직 공장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 한솔제지인가? 전주제지? 이거 전부 그 일본에서 다 놔둔 거, 그 기반시설 이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걸 여기에다 놓고 갔어. 그런데 6.25 때 그게 폭삭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게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기반시설인 수풍댐이나 또 뭐 저쪽 원산 쪽의 발전소, 그 다음에 뭐 진남포 제철공장, 판일공장도 해방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금 활용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식민지 근대화를 보느냐 마느냐, 이제 이거는 또 골치 아픈 얘기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독립운동을 얘기하러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징병, 징용, 이제 근로정신대, 조선인 학살. 제가 이제 근로정신대라고 한 거는 여기에 이제 위안부 얘기를 하는데, 정신대가 모조리 다 위안부는 아니에요. 정신대는 그 당시에 옷 빨아주러 한 사람도 있고, 또 위안부는 위안부대로 따로 모으기도 했어요. 응?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정신대 이꼬로 위안부로 보시지는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말로 삼국시대의 낭자군 뭐 그런 거 속하나요? 낭자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있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다닐 때 군대를 갈 때 제일 그 아까 이제 먹을 거 얘기했지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고 하니까 군인들이 여자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거 근데 이거는 얘기가 그냥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 낭자군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네, 자. 군수품자 제조라든가. 네. 다음에 이제 이거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으로 보면 이거 엄청나게 나쁜 건데 그 당시로서 이거 이렇게 나쁜 거 아니었어. 우리 그 예를 들면 60년 박정희 막 대통령 막 저거 할 때 저도 박정희 막 물러가라 대물러 했던 사람인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박정희의 공업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밑밥을 깔은 거거든. 그리고 그때 그 노동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YH 뭐 동일방식 이런 거. 근데 그 누나들이 서로 오려고 그랬거든. 16시간 일을 시켜도 오려고 왜? 시골에 있으면은 공부도 못 하는데 여기 오면 야학도 회사에서 해주지. 돈 주지. 일단 돈은 그대로 저금을 하면서 어때요? 먹을 거 기숙사 생활 다 시켜주잖아. 그리고 목욕도 시켜주고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일제시대 때 얘네들 그 복지가 이게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근대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탈만 당하고 조선인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왜 니네는 그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팔왕자 제지 또 경성방직 같은데 그거 보면은 그 기숙사가 우리나라 그 1980년대 구미공단보다 오히려 건물이 더 반듯하게 좋아요. 1930년대 게. 조선인 학살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독립군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3.1운동 때 이게 이제 60만 세 운동 때의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광주 학생 여기는 항일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독립운동입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지역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도 그 얼마나 많이 그 쫓겨다녔는지 아시죠? 상해에서 그 다음에 여기 항주 그 다음에 전장, 창사, 광저우, 류쪽 그래서 마지막이 어디였죠? 충칭. 예, 충칭, 중경. 그리고 이제 조선인의 독립운동.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은 경기도니까 이 사람은 수원기생 김향화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생 만세운동을 수원기생인데 기생 만세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기생 만세운동은 상당히 흥미로운 거지. 왜냐면 신분도 철폐하고 민족운동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의열투쟁이라는 거. 이 의열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무정부주의자가 됩니다. 무정부주의자. 그러니까 반제 신치호도 뭐죠? 의열단이잖아. 그죠? 그리고 윤봉길도 의열이잖아요. 대한애국단. 그럼 왜 의열을 했느냐?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 내 몸을 무기로 쓰는 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이 의열을 제일 잘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이슬람 살인폭탄 아니야. 이슬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뉴욕시에 가서 뻥 터뜨린다. 이분들의 참 그거를 저희들이 고맙게 느껴. 예전에 그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각시탈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신 적 있나요? 네. 각시탈 보셨어요? 그거 이제 그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의열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
자, 조선인의 독립운동입니다. 예, 윤봉길 다 참 윤봉길 거기 갔더니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거를 여기다 다시 깨야 되는데 이제 사진을 이제 빨리 제가 한 10분 동안 보여드리고 이걸 어디다 껴야 되나?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의열투쟁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 또 그냥 좌우 갈등 뭐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나 그러나 어쨌든 그때보다는 요즘이 서로 뭐 이제 요즘에 뭐 정치 갈등이지 이제 민족 갈등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나은 모습으로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예. 이게 뭐냐면 이봉창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봉창 의사가 여기에서 이제 그 교수형을 당한 장소입니다. 교수형. 그래서 이 동경 시내에 있는 이치가야 감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형사자, 형을 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인데 꼭 이봉창 의사만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일본의 흉악범들도 여기에서 목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지금은 어린이 공원인데 큰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구야 그 백정기라고 하는 분이나 또 김지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뭘 했냐면은 그 사쿠라다몽 내가 했어요. 사쿠라다몽이라고 하는 그 이제 황제 천황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폭탄을 3개를 던졌어. 그래서 전부 다 불발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붙들려서 이 근처에 있는 치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몇 년 있다가 뇌혈로 옥중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이쪽 공원이에요. 공원에 이거 하나만 이제 지금 거기 이제 그 감옥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뭐죠? 소주병입니다. 저는 뭐 저만 간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다 그 생각이 있어서 가서 소주병을 놓고 오신 분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소주 맞죠? 뭐예요? 참이슬이에요? 처음처럼이면 화내겠다, 그지? 누가 가서 처음처럼도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아까 동경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동경 시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동경 시내에 이렇게 가시거든 그때 그 일제강점기에 그럼 뭐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 안 되겠죠. 우선 가면은 외국에 갔으니까 여행도 오시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위령탑이죠. 네, 이거 이제 그 공원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이준 선생 이제 거기 갔을 때인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분 중에 이상설 헤이그 3사가 누구죠? 세 분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입니다. 이분은 이상설이에요. 근데 이제 갔더니 이준만 해놓은 게 아니고 이상설 이분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같이 갔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구냐면 이준이에요. 근데 이준은 부사야.
그리고 정사가 누구냐면 이상설 선생이에요. 이 양반은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그 학문의 기재였대. 그래서 수학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수학 교과서를 쓰신 최초 인물이에요. 그런데 또 과거에도 시험을 붙고, 그리고 또 군계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20대 때 뭘 하냐면 성균관 관장을 해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진천이 고향이신데, 충북. 진천 분들은 지금은 이제 기념관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얼마 안 됐어요. 진작 이런 분들이 진짜 알려졌어 해요. 우리는 그냥 이준, 분사 이것만 알았지, 이상설, 이유정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죠? 지금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서전서숙인데, 이게 여기 서전서숙이라고 돼 있죠. 한자. 근데 잘못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용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용정에 가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 용정에 맨 처음에 만든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김야견이며 누구며 이 양반들이 이 학교가 없어진다며. 그래서 이 양반이 1906년에 여기다 학교를 만들거든. 성주가 5년 울사 저기 이렇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이 양반을 정사로 해놓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불러요. 어디로 부르죠? 헤이그 특사를? 서울 가시거든. 중명전 아시나요? 중명전. 그 중명전에 몇 명이 왔어요, 헤이그 특사 중에. 이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조선에. 이상설은 용정에 있고, 이휘정은 빼째를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 이휘정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마지막 공사, 이범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사조약이 나가지고, 니네 해외 대한제국에서 나간 외교관 다 들어와. 근데 이 사람 나 안 가. 버틴 거야. 그리고 결국 이 양반은 나중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설국치로 해서 사라졌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자기가 1911년에 자살해요. 그래서 제가 그 4, 5달에 거기다 글을 쓰면서 그랬어요. 마지막 대한제국인. 대한제국인으로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상설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상설을 여기에 가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서전서숙해서 지금도 가면 바로 이 옆에 무슨 학교가 있냐면 대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명동학교도 있고. 예, 이건 누가 다녀서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를 가면 바글바글 사람들이 근데 서전서숙이 뭔지는 모르고 땡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제 사진들입니다. 이상설. 이거는 이제 배를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세요? 대마도 왕건입니다. 대마도는 누구죠? 예, 제이편입니다. 예. 조선통신사가 이제 대마도에 우리가 흔히 가는 데가 이지하라하고 히타카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지하라는 좀 이렇게 삥 돌아가요. 그래서 히타카스 내려서 조선통신사가 쭉 거기서 내려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근데 최익현 선생도 여기는 이제 쭉 가다가 최익현 선생이 여기가 이제 그 스이젠지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굶어서 돌아가셔요. 헌병돼 있다가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수선사 여기에서 이제 하루를 묵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시 이제 이 조선으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다른 거 하나 없고 이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상징해주는 그냥 비석만 하나 있어서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찍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보시고 싶은 게
그게 어디 갔냐? 윤봉기를 보여드리고 여기 있다. 이게 이제 윤봉길 의사 비석이에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 원래 어디에 맺혔냐? 이게 나무떼기로 해놓은 이거, 그러니까 요 근처 어디에다가 새벽에 쏴서 죽이고 그냥 안매장 해버렸다는 거예요. 안매장.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저희들이 이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비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지하게 웅장해 보여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위에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엄청나게 잘 꾸며진 일본의 이시카와현 용사들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까 여기 보셨죠? 여기 요 위는 굉장히 넓고 큰데 있고, 여기에는 심지어는 너일 전쟁 때 사망한 러시아 군사들까지도 여기에서 기념탑을 만들어 잊지 말자는 기념이지.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 내려오면 내가 있는 자리에 아까 그 조그만 요만한 바위돌 몇 개 있어요. 음지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모기한테 무지 물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여기 끌려가기 전에 딱 하루 머물렀던 일본 군대 헌병소 감옥소예요. 지금은 얘네들 이 가나자와 가나자와 영주가 살던데, 그 건물을 일본 헌병대에서 썼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여기는 지금 가나자와 성의 화장실이 됐어요. 화장실. 그래서 여기 하루 있다가 글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윤봉길 의사 안매장터. 여기 약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오늘 이제 강의가 50분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올해가 이제 그 60만 세 운동,